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네, 아직 주말 내내 몇 시간을 떠들었더니 좀 코가 맹맹하긴 한데 그것도 그럴 것이 또 천장도 높아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했는데도 다소 울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좀 초중 전문이긴 하지만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대형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너무나 출중하신데 또 초등만 굉장히 많이 운영하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분은 오너라기보다는 차라리 과외를 해야 되는데, 오너로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폄하하거나 그분의 자질을 갖다가 크다 작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정말 이 리드해 나가는 그런 운영면에 있어서나 사람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나 학생 다루는 건 다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차라리 학원보다는 교습소가 낫겠다라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이분은 과외보다는 작더라도 창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분은 차라리 운영하는 것보단 개인 과외하는 게 낫겠다라는 분들도 사실은 또한 계십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결국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인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과에도 월 1000씩 버는 분 계시잖아요. 예,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강사를 쓰고 또 사람을 컨트롤하고 어떤 협업하에 이 학원이라는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사실 내 마음그릇도 커야 되고 또 마인드도 커야 되고 또 담을 수 있는 결국 그런 그릇도 커야 되는데, 나는 진짜 그냥 나는 나 혼자만 잘해, 나는 나 혼자만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일이 여기까지 왔어 라는 분들은 다시 우회로 돌려서 작더라도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왜냐하면 오너지만 강사님들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댓글에 그러한 게 달렸어요. 학원에 관련된 것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학원을 크게 했었습니다. 네,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예, 많이 벌었습니다. 원어민도 뒀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혼자, 제가 지금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사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데,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즉, 친정 이야기를 들으면 친정 말이 맞고, 시댁 이야기를 들으면 시댁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그때 당시에도 많은 피를 받고 결국 교습소로 운영하기까지는 사실 학원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교습소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걸어왔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학원에 관련된 것도 조금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학원의 고수처럼 그러한 정도의 경력은 없고요. 저는 오로지 교습소, 공부방,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혼자 운영하면서 정말 못해도 500 이상 순수히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한 영역으로 저는 마음을 먹었고 구축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
그러한 방송, 그러한 컨설팅,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별개지만 저보다 더 출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대한 뭐 깊은 노하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그닥 없어요. 단지 제가 실패하지 않았고 학원을 했을지라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축소된 작은 거를 운영하는 건 더 쉽잖아요. 혼자 하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교습소 오너도 사실 사업가죠. 그런데 이 앞을 내다보고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그냥 표류하거나 목적이 없다면, 멀리 내다볼 수 없다면 정체되거나 고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내 삶에 대한 예우다, 예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성실을 잘 하겠지만 좀 앞을 내다보고 좀 기획하고 어떤 걸 학생들에게 던져줄까, 어떠한 결과로 나는 후반기를, 2학기를 내가 어떤 프로모션으로 운영할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뭐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고 뭐 성적을 올려주고, 그렇지만 우리 교실만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실만의 문화, 마치 우리가 익숙하면, 미용실에 익숙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가요. 단골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환경, 우리 교습소의 문화에 익숙하면요, 아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옵니다. 네. 엊그제 제가 그 세미나에 한번 오신 원장님은 10년이 넘도록, 그 아이가 어릴 때 왔는데 지금 고등부가 되도록 그 원장님 학원을 다닌다고, 그렇게 매니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10년을 내가 혼자 운영하기도 힘든데 10년이 나의 단골 고객이다, 단골 손님이다 라는 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니아 층이. 그러한 것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다소 급한 마음에, 그때도 너무나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았지만, 이 토플에 대해서 제가 초등생, 토플 프라이머리 1, 2 스텝이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일단 이 두 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1년에 시험이 총 3개월마다 한 번이 있으니까 4번이 있거든요. 이미 2월 달은 치렀고, 또 그 다음에 5월 달에 있고, 또 하반기에 또 2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들 이미 필드에서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학생들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거 이게 10년 전에는요, 어떤 이런 시험을 응시를 하면 그 결과가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듯이 그렇게 기재가 됐었어요. 땡땡이 학생 무슨 뭐 토플 스텝 1, 2 뭐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그 학생의 뭐 기여도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학생들이 또 시험도 대중화된 것도 너무 많고, 학생들도 너무나, 그리고 성적도 아니죠,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기재해 주지 않아요. 과거 정말 10년 전에는 그런 걸 다 올려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때 되게 급하게 마무리를 졌어요. 이 시험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지금은 조금 촉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달 정도 잡고서 이거는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8월 달에 아마 있을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특강하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원장님들께서 이런 그 토플 프라이머리 이 전문 교재가 있거든요. 보통 1은 어린 학생들, 스텝 2는 조금 고학년들,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치르는데, 이런 걸 기획하셔서 지금 모의고사를 먼저 치르는 거예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보시고, 그리고 또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세미나 중에 못 들으신 분이 이것 좀 한번 다뤄달라고 해서 제가 이 주제로 오늘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교재 말고 그러니까 레벨은 똑같은데 교재 2권을 어쨌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출판사가 다른 것을, 이 책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는 토익이고 하나는 토플인데,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같은 레벨인데 다른 교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 교재가 없어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레벨의 2권의 교재를 준비하셔서 먼저는 내가 특강을 준비할 거야. 나 방학 때. 그래서 8월 말쯤에 우리 학생들 응시할 수 있도록 내가 치룰 거야. 이런 기획이 있다면 모의고사를 똘똘한 아이들을 먼저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치러야지만 이 학생이 내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가 결정이 나요. 근데 너무 많이 피바다로 틀렸다 이런 학생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나의 욕심을 채워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먼저 선별하시고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이 뒷부분 보면 OMR 카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OMR 카드를 여러 장 카피하셨다가 땡땡아 우리 여름 방학 동안에 한번 이 시험을 치를 건데 먼저는 우리가 항상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얘 수준이 인풋되어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치르면 이 자녀의, 이 학생의 결과가 수면 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거기서 한 60점대로 나왔다. 이런 애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예, 60점 이하는 힘들어요. 그래서 점수 내는데 이게 60분에 72문항을 푸는 거거든요. 리스닝 36문제, 그 다음에 리딩도 36문제. 그래서 거의 1분에 하나꼴로 풀어야지만, 그 다음에 리스닝은 내가 시간을 조율할 수 없잖아요. 딱딱 그 시간에 나오니까. 그런데 리딩에서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세분화로 쪼개서 내가 어떻게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스텝 1이든 2든.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갖고서 원장님이 6월 달부터, 예, 그래서 7월, 왜냐하면 결국 8월 정확히 모르겠지만 8월 중순쯤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2달을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특강을 들어가세요. 그런데 2달 특강비 내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면 저 같은 지역은 조금 세요. 그런데 대부분 오신 원장님들이 교육비가 한 20에서 23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특강 2달치를 한 13만 원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한 달만 받고 내가 한 달은 그냥 무료로 해줄 거야 라고 해도 10만 원 선에서 원장님들이 순수한 인컴이 되고 나머지는 이게 응시료가 한 3만 6천 원인가 3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교재비가 들잖아요. 근데 이 교재를 2권을 다 사면 부모님들이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권을 사되 이 한 권은 학생들이 풀지만 또 다른 한 권에는 아까처럼 드린 거 OMR 카드로 땡땡아 이거 낙서하지 말고 여기다 한번 풀자 해서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 권은 손을 안 댔지만 누군가와 이 자녀와 바꿔서 같이 2권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2권이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재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각 한 권씩이 결국은 간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마무리 때 진짜 내 책이니까 풀어서 다 풀면 학생들 손에 쥐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리스닝에 좀 거의 100점 맞을 정도로 아이들 그 실력이 나와야 되고요. 리딩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냐, 이 독해 지문에서 어려웠던 단어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자체도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가 어디서 자꾸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지, 리딩 파트인지 리스닝 파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리스닝은 너무 쉽거든요. 거의 100점 만점이 않으면 만점 배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리딩에서 결국은 문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도 나오는데 1분에
문제 꼴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아이들 단어 같은 거 어휘력 안 되는 걸 이제 뽑아내서 결국 뭐 스펠링까지 암기하진 않지만 결국 그 수준 그 레벨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어휘력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2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특강비를 내가 2달 다 받아야 돼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원장님 조금 뭐 10만 원을 받더라도 뭐 한 달에 5만 원씩 내가 이렇게 책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센 지역은 저는 한 15만 원 이상 20만 원도 받았거든요. 2달에. 한 달에 10만 원 꼴이죠. 20만 원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우리는 너무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원장님들이 재량껏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저 같으면 지금 하거든요. 5월달 겨냥해서. 근데 나도 좀 안 해봤어.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원장님들은 한 6월달부터 2달 잡으시던지 아니면 8월 중순이다 그러면 6월 중순부터 2달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한번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내가 삼으면 하반기에 또 자연 광고 될 수 있는 거 프랜카드든 배너든 아니면 오다 가다 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머님들이 손을 놓지 않고 영어를 다 시켜요. 아이들 어딘가에 귀속돼서 시키거든요. 그런데 본다니까요. 얘네는 토플도 했네? 왜 비교가 되냐면 결국은 같은 학교를 같이 다녀요. 생뚱맞은 학교를 서로 모르는 학교, 초등학교 다니지 않거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학교를 동시다발로 같은 아이들이 연결돼서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는 토플도 치렀네? 우리 애랑 똑같은 학년이네? 같은 학교인데? 이렇게 지나가지만 본다니까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생각이 정말 막 떨리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반기 때 어떤 무기로 나는 또 준비를 할까라고 했다면 오너라면 리더라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자 하면 지금 알아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4월 첫 주가 이게 접수 기간이고요. 아니면 나 좀 심호흡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6월 달부터 준비하셨다가 8월 달에 결과를 내는 그렇게 해서 하반기를 이어가는 그런 교습소 운영하는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개인 카톡이 와서 영상에 있지만 많이 바쁘셔서 못 보시기도 하고 또 지금 시즌에 맞는 거라서 오늘은 제가 이 학생들 토플 관련해서 이 주제로 한번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고요. 오늘도 내 자신에 충실하는 그런 예의를 다하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